일단 팔고 보자. 시장은 하락, 급락.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와이오밍 주에서 잭슨홀 미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 주요국 40개국이 넘는 중앙은행장들이 모였고요. 여기에다가 경제 관련 장관들, 재무부 장관들이 또 모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학자들도 거기로 다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입니다. 22일부터 24일간 그렇게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 중에 압권이 뭐냐? 결국은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조연설입니다. 2일차 때 있거든. 2일차 때. 오늘 1일차입니다. 내일 2일차. 내일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세계시장은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세계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내일 키노트 스피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조연설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진짜 바짝 긴장해. 바짝 긴장. 어떤 사람들은 못 기다리겠어. 변동폭이 너무 커.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몰라.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예요. 일단 팔고 보자. 내 주식 일단 팔자. 뭐 오르든 내리든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니까 지금은 올라가 있으니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팔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표도 별로 좋은 게 안 나왔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주 고주예요. 23만 2천 건 늘었습니다. 4천 건이. 이 8월 10일에 22만 8천 건이었거든요. 4천 건이 늘었어요.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이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고용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끌려간다. 뭐 시장에 예측치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고용에 대한 나쁜 지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지표가 또 하나 나왔는데 미국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게 S&P 글로벌에서 조사하는 지표거든요. 와우. 8월에 48까지 빠졌습니다. 7월이 49.7이었어요. 이게 50이 기준선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48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 공급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를 더 선호합니다. 이것도 나쁘거든요. 46.8까지 떨어졌건 7월에. 지난 3월에 50.3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46.8까지 갔어요. 그런데 S&P 글로벌은 그동안 50을 넘었었거든요. 지난 5월도 50.9, 6월은 51.6이었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사실이다. 연착륙이 될 것이냐 경착륙이 될 것이냐의 문제지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서비스업은 55.2까지 올라갔거든요. 8월에. 7월에도 55였고요. 55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제조업, 서비스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나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팔아치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비제조업은요. 지금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는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기운이 있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키노트 스피치에서 밝힐지 모르지만 일단 불안하니까 팔자. 그냥 파는 거예요. 오늘 나스닥 급락이죠. 이 정도면요. 1.67% 빠졌습니다. 299.64가 빠져서 17,619.35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은 좋았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까지 있으니까 와르르르르 진짜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진짜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89나 빠졌으니까 같이 빠졌죠. 50.21이 빠져서 5,570.64까지 떨어졌고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도 마찬가지 0.43이 빠져서 177.71이 빠졌고요. 4712.78을 기록했습니다. 예, 다우산업 지수는 하락, S&P 500도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나스닥은 급락이죠. 그러니까 급락 하락 하락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개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나 3.44% 빠졌습니다. 5,086.90을 기록했는데 5,000을 겨우 기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졌어요. 그죠? 지난 8월 5일에 4,519.50보다는 올랐지만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엔비디아도 빠집니다. 123.74달러. 예, 3.70%가 빠진 겁니다. 엔비디아도 빠졌죠. 마찬가지로 예, 이게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0.83% 빠졌지만 빠졌습니다. 225.53달러까지 말입니다. 뭐 테슬라 말해 못하겠습니까? 테슬라는 좀 많이 빠졌죠. 예, 210.66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5.65%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형주는 수익 창출을 하겠다. 팔아. 지금은 팔아서 저장해놓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잭슨홀 미팅이 끝난 다음에 시장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견딜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진짜 많이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같을 때는 변동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 투자 진짜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저점에만 삽니다. 그것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주씩 삽니다. 한 주. 예, 저는 저점에서만 계속 살 거고요. 분명히 저는 거품이 꺼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올 겁니다. 그러면 거품이 꺼지는 날 그날은 극단적인 침체가 올 테니까 분노에 매수하겠죠. 그때는 분노에 매수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때는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